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난 봄, 20년 전 봄의 초입에 후련히 떠났던 그가 다시 전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걸레 스님 중광인데요. 이번 전시회는 1980년대 중광의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중광의 등장은 당시 한국 화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81년도에 전시했던 그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이 81년에 한국 미술계 초대 데뷔전을 감행했어요. 그 시대는 정말로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난과 또 아주 칭찬과 이것이 엇갈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전시회였어요. 생전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던 중광. 이번에 중광 스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네. 병장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 때는 오늘도 정성들이 입고 나왔어요. 네. 돈이 없으셔서 이렇게 입으십니까? 아니면 좀 이것도 뭔가 독특한 걸 과시하시기 위해서 입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입은 지가 한 근 15년 되는데요. 이 같은 옷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저 여행을 갈 때 많이 입습니다. 근데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보평타당의 그런 선입감을 보니까 내가 파격격식으로 보이는 거지. 난 지금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중광의 고향 제주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내천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서 자란 그를 기억하고 기록한 흔적이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본명 고창률. 생전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중광의 삶이 이렇게나마 고향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제일 개구제는 짓궂었고 그저 이런 낙서 같은 거 그저 방해하면 그저 의뢰 낙서 같은 거 이런 게 그래서 맨날 어머니에게 매맞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아이고 살려다 빌다가 또 어머니 조금만 비우면 또 낙서하고 매맞던 기억 그리고 뭐 그래도 그렇게 놀긴 놀아도 그림 그리면서 이제 그 조금 글짓는 문장 그런 건 상당히 좋아서 칭찬을 받고 있다고.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예술가. 극심한 가난 속 경랑을 헤치며 돌파구를 찾던 그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 인근의 도로 공사장에서 일을 했던 중광. 당시 현장 감독과의 마찰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는 이후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경상남도 양산. 중광은 1960년 25살이 되던 해에 이곳 경남 통도사에서 출가합니다. 구화 스님으로부터 삭발 수계하고 중광이라는 법명을 받게 되죠. 정진의 방편이던 그림은 중광의 인생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중광 스님은 뭐 고향이 제주도지만 여기 출가를 해서 구차자라는 큰 스님 밑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묵을 중자지, 중자잖아, 빛광자. 묵을 중자라는 것은 중첩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 뒤에서 이제 후광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아주 감복시키고 그런 저는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이제 제 방에 선방으로 이제 다니면서 수행 정진하고 그러다가 한 10년 후에 다시 통도사를 와서 금당이라는 집 옆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때 어떤 그림을 조금씩 그렸어. 20대 후반 무렵 중광을 끊임없이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달마였습니다.
스스로 깨친 자가 아니면 그릴 수도 없다는 달마. 하루에 수십, 수백 장을 미친 듯 그려냈던 그 자체가 그에겐 곧 수행이었습니다. 어떤 격식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한 선을 놓고 평자들은 선화라고 합니다. 대상을 의식해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하나가 되고 결국 경지를 뛰어넘는 장르. 붓 하나에 근원적인 생명의 파동을 실어 그리는 것. 중광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놀라운 힘은 바로 그것입니다. 중앙예술의 근본이 그 회기다. 그 필액으로 일필휘지했을 때 내 자신의 호흡, 숨소리, 호흡이 그대로 그 전달이 돼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어떤 그 주저함도 없이 그냥 찰나로 순식간에 일필휘지로 해내는 그런 것이 글씨의 생명이기도 하겠고 예술의 근본이기도 하겠고 중광의 경우는 그런 그 일필휘지로 달마를 그려도 천이면 천, 만이면 면 다 다르게 그 구성되어지는 것. 유화로 가서도 마찬가지, 추상으로 가도 마찬가지, 행위예술로 가도 다 같이 한 맥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중광예술에 있어서 핵심은 그 회기다. 그리고 그거는 그 생명력이다. 중광은 역사 전통으로서 서화, 특히 필묵을 서구 유화, 아크릴 그리고 그 도자기뿐만 아니라 뭐 행위예술까지도 녹여냈던. 그래서 중광예술은 용광로다. 모든 것이 융복합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모델 전형이 된 작품들을 벌써 30년, 40년 전에 중광을 만들어 놨다. 어승생 깊은 고래 인간 중광에 오롯한 예술혼과 열정이 된 것은 탈출하듯 떠났지만 늘 마음이 닿아 있던 고향 제주였습니다. 스님이 가지고 있는 DNA,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모든 어떤 그 정신은 제주도 사람이거든. 제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 세계는 또 다르다고 육지에서 가질 수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주제를 화두로 삼아 가장 통렬하게 열린 세계를 노래했던 중광. 동심과 어머니, 그리고 제주는 그의 예술 세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 이곳에 중광미술관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제주 출신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공립미술관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미술관이 지어질 이 여기가 청정자연, 제주의 가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스님의 정신을 그 곶자왈이라는 그 지대와 연결될 수 있는 명상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님의 작품의 세계를 제주의 또 다른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어떻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광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제주에서 중광의 작품에 대한 기억과 기록 작업이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광이 남긴 작품은 고향의 문화예술을 살찌우고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지 않을까요? 제주를 찾아오신 관광객들도 중요하지만 제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다양한 작품의 세계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러한 정신이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광,
후광이 일어나 사람들을 감복시키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름의 의미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종교와 현실을 가뿐히 넘나들었던 유연한 사람. 인간의 본성과 예술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했고 탐구했던 중광이 세상에 남기고자 했던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감동과 울림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망가기 말타기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다 해봤어요. 맨날 했어요. 이제 지겨워요. 친구들하고 이제 좀 재미난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뭐 그런 거 어디 없나요? 겨울에는 그저 아랫목에 배 깔고 노는 게 최고라고 누가 그랬나요? 컴퓨터 게임과 만화 영화 대신 웃음꽃이 피는 어린이 세상.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이유를 찾아 경북 영주로 갑니다. 서촌 둔치는 경북 영주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데요. 이곳에 얼마 전 노는 게 제일 좋다는 아이들의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평범한 놀이터가 아니에요. 특별한 놀이터입니다. 예? 뭐가 특별하냐고요? 바로 이거요. 주택 밀집 지역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하천 둔치에 놀이터를 지은 것도 특이한데 이색적인 기구들까지. 짚라인도 생소하지만 가로로 타는 밧줄그네에 누워서 타는 그네라니요? 도대체 이 놀이터 정체가 뭔가요? 어린이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뭔가 세상을 내려다보고 싶은 그런 조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린 그런 놀이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암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영유아들이 이렇게 자전거인데 체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타고 이렇게 밀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타는 건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밸런스 바이크장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게 아주 남다른 점이고요. 이 놀이터를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편혜문 작가입니다. 아동 문학가면서 놀이연구가 또 놀이터 기획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우와, 놀이터가 놀이공원 같기도 하고요. 예쁜 동상 같기도 해요.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아이신나 강바람 놀이터. 기존 놀이터와 정확히 좀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제일 다른 부분은 어린이들이 놀고 싶은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이제 디자인하고 같이 참여하고 감내해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보통 놀이터는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이터 조성 사업이 첫 발을 뗀 건 2020년 6월이었고요. 그해 11월 편혜문 작가는 디자인 캠프를 열었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의 상상력이 놀이터의 기본 설계가 된 겁니다. 우와, 물이 콸콸콸. 바로 이 놀이기구가 이 놀이터에서 가장 아이들의 상상력, 생각이 반영된 기구라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놀이터 디자이너 스쿨을 할 때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기존 놀이터가 사실은 너무 삭막하고 탄성 포장으로 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놀이터에서 물을 좀 펑펑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2개의 펌프를 어린이들이 마음껏 하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아래쪽에 좀 고이면 그걸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남다른 장소를 좀 만들었습니다. 우와, 어릴 적 외할머니 집에 있었던 그 이 물펌프가 이게 놀이기구가 되다니요. 그럼 한번 저도 한번 놀아볼까요? 아이 재밌네요 이거. 감독님 그쪽으로 물 올라가요. 물. 신발 다 젖어. 어린이들은 감리단이 돼서 안전 감독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골목 대장이 사라진 요즘 앞으로 이색 놀이터에는 놀이 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데요. 사실 지역에는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놀이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는 거,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산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좀 인구 이런 문제 굉장히 저희들이 경북 북부 지역에 영주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더 어린이들의 친절한 도시, 어린이들이 무언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주에서 경북에서 출발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어른들이 성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곳에 하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친절한 경북, 친절한 도시 영주 최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살고 싶은 도시의 첫걸음이겠죠.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놀이터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영주 시민들이 이렇게 신나하시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신나시죠? 예, 신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모두가 신나는 아이 신나 우리 강바람 놀이터, 오늘 공식 개장식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놀이터를 만들게 되셨나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서천 둔치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기 위해 2020년부터 편해문 놀이터 총괄 기획과와 함께 놀이터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놀이터 안전 관리를 위하여 놀이 활동가가 상주하여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은 위험한 환경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이라고 하죠. 그래도 안전은 필수입니다. 놀이 활동가를 상시로 배치해서 안심 놀이터로 운영할 거라고요. 우리 영주의 미래인 아이들의 상상력이 가득 모아진 놀이터지만 뿐만 아니라 영주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가득 수렴이 됐다고요. 2020년에 어린이 디자이너 캠프를 운영, 서천 둔치 현장 답사, 원하는 놀이터 모습에 대한 스케치 작업, 찰흙을 이용한 놀이터 모형 만들기 작업 등 아이들과 많은 소통을 하였으며, 이런 내용을 편해문 선생님과 함께 기본 구상안에 담고 수차례 시민 간담회를 통해 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염원과 지자체의 지원, 여기에 아이들의 상상력과 어른의 진심까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진 놀이터라서 의미도 남다릅니다. 어린이와 시민, 행정이 함께 만든 놀이터의 공식 이름은 아이신나 강바람 놀이터. 이 이름도 어린이가 지은 건데요. 놀이터 명칭 공모전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야, 아이신나 강바람 놀이터.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름을 지어준 친구예요. 우리 친구 이름은 어떻게 돼요? 임상현이요. 오, 멋진 친구. 아니 그런데 아이신나 강바람 놀이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가 신나며 놀았으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와, 아니 그런데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털컹 당선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내 이름이 걸린 아이신나 강바람 놀이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와보니까 어때요? 놀랍고 이제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우리 친구 아이즈와 강바람 놀이터에서 재미난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래요. 네. 네. 아이신나 강바람 놀이터에선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도 신난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죠? 여러분, 아이신나 강바람 놀이터에 오면 아이신다. 신나게 노는 아이들 보면 어른들도 신다. 모두 신납니다. 한 번 더 갈까요? 저 신나요. 골라놓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놀이존이 무려 8개, 기구는 총 16개나 됩니다. 멋진 의미도 있고 재밌는 놀이터 생겨났는데요. 혹시 앞으로도 더 많이 조성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아유, 그럼요. 아이들에게 오고 싶어 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찾아가는 플레이데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놀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 설치 계획은 놀이터 이용률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노는 게 반이라고 하죠. 어른의 관심과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만든 강바람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꿈을 쑥쑥 자랄 겁니다. 아이 신나 강바람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요.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신나는 놀이터가 경북 영주에 있다는 건 기정사실. 그냥 재미있고 뭔가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재밌으면 그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커서 무섭고 긴장도 됐는데 나중에 직접 해보니까 엄청 재밌었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도 하는데도 옆에 선생님들이 칭찬해주시고 막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어요. 돌려봤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들어. 그렇지. 계속 가면 짜지. 들어봐. 야,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일반인 할 때 2반은 수업을 뭐 그냥 진행해보실까요? 네, 안 그러면 그 체험 활동 하는데 그걸 좀 자, 오늘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MBC 경남에서 주관한 제1회 모두 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드론 체험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경남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종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있습니다. 실은 드론을 조립을 해볼 겁니다. 분해되어 있는 조립 키트를 조립을 함으로써 드론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해보고 기본적인 조작 연습을 안전하게 하고 운동장으로 내려가서 실제 대형 드론을 가지고 조종을 해볼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간다. 뒤로 당기면 뒤로 왼쪽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드론이라는 기체는 지구의 중력을 반하는 양력을 이용해서 상승을 하게 되고 하강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드론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해주고 직접 만들어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돼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각자 두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처음은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마인딩을 할 거야. 44초 43.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어려워서 살짝 초반에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쉬워서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오늘 체험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게 뭔가 제가 드론을 날려보니까 뭔가 이 드론이 뭔가 저랑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직진 한번 쭉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옆으로 좌우로 한번 시험 비행하고 그럼 다시 이쪽 위치에 와서 삼각 비행 한번 하고 그럼 착륙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 세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드론 제작 과정과 띄우는 과정이 마중물이 되어 더 높게, 더 멀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서 성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H가 되어 있는 게 높이, 기체가 어느 정도 높이. 지금 저 기체는 90m 있거든. 비슷한 높이였으면 부딪힐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높이는 지켜줘야 되고, D는 디스턴스, 기체와 이 지금 조종자하고의 거리를 말해주는 거야. 체육관으로 고고! 이 상태에서 전진을 해야지 전진으로 가는 거예요. 일 있으면 전진하면 나한테 1대1로 이제 시합을 할 거예요. 누가 많이 넣는가. 자, 많이 넣는데 이것도 또 조가 바뀌어서 가서 설명해요. 자, 빨간색이 뒤쪽. 그럼 우리가 돌려야지. 돌려야지, 기체는.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자. 너무 기분이 좋고 이기니까 더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드론 화이팅! 드론이란 부분이 앞으로는 앞으로 많은 분야에 활용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다양하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저 오늘 처음 드론을 날려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드론을 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긴장됐는데 꽤 잘 날아가고 좀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고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씨앗에서 울창한 숲이 되기까지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일궜다면 그 정성은 상상을 뛰어넘겠죠. 3대에 걸쳐 숲을 지키고 가꾸어온 산림 명문가, 숲 지킴이 역할은 이제 서승욱 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을 보고 인과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임학과를 지원을 해서 임학을 전공하게 됐고, 과연 이 숲이라는 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숲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조건만 만들면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들어와서 하게 된 거죠. 숲을 가꾸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숲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나무 농사꾼 서승욱 씨,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고 본격적인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면 나무의 경제적 가치는 더 높아지는데요. 건강한 숲, 활용 가치가 높은 숲을 가꾸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업을 전공하고 20년째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서승욱 씨. 75헥타르에 달하는 이 산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는 정성껏 가꾼 평균 수명 50-60년 된 편백숲을 간벌해 목재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숲에서 얻은 부산물은 좋은 소득원이 됩니다. 나무를 벌목하게 되면 잎하고 가지 부산물을 다 산에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물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필요한 양만큼만 이제 나무를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년 전 나무 한 그루 없던 민둥산을 오르기 시작한 건 그의 조모와 아버지였습니다. 4시간 이상을 산을 타며 3년간 30헥타르의 나무를 심었지만 10년이 지나도 돈을 벌 수 없었는데요. 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들 승욱 씨입니다. 어머님이 귀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산을 접하고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보고 인과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과를 졸업하고 임업 분야의 직장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다시 퇴직을 하고 이 나무를 다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나무는 일정 정도 나이가 되어야 벨 수 있는데요. 승욱 씨는 필요한 양을 계산하고 나무 상태를 확인해 뺍니다. 그는 이 나무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는데요. 숲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도 주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거의 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병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온 이후로 건강검진 외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는 산에서 탄소를 흡수하며 환경을 지키다 산을 내려오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요즘은 편백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 편백나무 가공품의 인기가 좋습니다. 잎 오늘 보내주라고 연락 왔어요? 어제 보내주라고 온 거죠. 어제요? 아, 어제 비가 와가지고. 로컬에 뭐 팔린 거 있는가 좀 봐봐. 로컬이요? 도마 호수공원점에 도마 대팔렸어요. 딴 데는? 딴 데는? 국가정원에. 공기 정화 작용이 탁월한 피톤치드. 특히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발산량은 모든 나무 수종을 통틀어 단연 최고인데요. 게다가 나뭇가지부터 편백잎, 나무를 가공하고 나오는 톳밥에 이르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에게 편백나무는 그야말로 효자나무죠. 효과도 좋은 반면에 그 편백향을 열이면 열 다 물어보면 아 좋다 그러지 아 나쁘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게 하나의 매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대를 이어 숲을 잘 경영해온 공을 인정받아 산림 명문가로 선정됐는데요. 최근 그는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를 예비 산림인들과 나누며 그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숲을 통한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을 쓰잖아요. 플라스틱 쓰기 전에는 다 목재로 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에 밀려서 목재를 안 쓰잖아요. 그 결과 지구 온도는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양은 증가하고 결국은 다시 목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현재 국산 목재 거의 한 6% 이상을 수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14%밖에 소비가 안 돼요. 그것도 전부 다 재지, 종이, 뭐 합판 뭐 이런 거밖에 아니죠. 나머지는 다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나마 그래도 여기서 나오는 목재를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가 되지 않냐. 여기서 나온 제 인건비 포함해서 넘겨서 받는 금액이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거죠. 이거 도마 사이즈 옆에를 조금 더 늘린 것 같아요. 늘리는 건 좋은데 네. 나무가 없어. 나무가요? 나무를 더 키워야 돼. 나무를 더 열심히 키워서. 근데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옹이 없는 부분을 잡다 보니까 이게 더 키우는 거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옹이 있는 게 더 단단하잖아요. 칼도마 할 때는. 심재 부분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무절을 좋아하시니까. 심재면서도 무절인 걸 찾으니까 이제 그게 좀 애로사항이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승욱 씨. 탄소 감축이라는 환경적인 효과도 있지만 원목이 주는 자연스러운 멋은 그 자체가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제재만 해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때는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어요. 근데 가공을 하고 연마를 하고 상품이 됐을 때 그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옹룡한 그 아름다운 그런 무늬결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매력됐다 그러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품을 이제 계속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늦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부부가 찾은 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도마 꺼내가지고. 이거 더 채워보려고. 네. 긴장
휴가철이어가지고 요즘 전망은 조금 잘 나가더라고요. 전망 크게. 요즘은 장터라든지 그때 푸드아트 페스티벌 같이 부스에 직접 나와서 행사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또 이런 부스 말고도 다른 준비하고 계신 행사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다시 이제 샌딩을 하게 되면 새 것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좀 했으면 해요.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목제품을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아버님은 나무를 심어주셨고 이제 아들인 제가 그걸 이어서 나무를 수확을 해서 이제 이런 목제품이랄지 이제 숲을 가꾸면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일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후대가 내 일을 이어받아서 이것보다 더 발전된 임업의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 숲을 가꿔왔습니다. 아들 승욱 씨는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는 뜻을 이어 산림 경영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죠. 단순히 숲을 가꾸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숲의 생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승욱 씨. 그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결정된다고 하지. 왕의 음식을 먹으면 왕이 되는 법. 여봐라, 나의 미모와 건강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령하렴. 예. 이건 왕의 음식이라 불리는 아로니아. 이거 맛이 왜 이래? 맛있게 가공해서 먹으면 되죠. 가공해서 먹으라고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충북 옥천에서 열심히 농사지으며 다양한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먹기 좋게 만드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맛있게, 간편하게 좀 섭취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초콜릿을 도포하는 그런 가공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왕의 열매라고 알려진 아로니아에 당 코팅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공품을 개발한 옥천의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바야흐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추워. 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 농부들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농부는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우리 농산물을 새로운 형태의 가공품으로 탄생시킨 청년 농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대청호반의 청정지역으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고장 옥천입니다. 이곳에 오늘 만나볼 신나는 농부가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나는 농부 만나러 왔는데 농부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신나는 농부 박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했다. 박준우 청년 농부. 오늘의 신나는 농부 주인공입니다. 제가 오늘요 아로니아를 수확하러 왔거든요. 네. 근데 아로니아가 어딨죠? 아로니아는 지금 8, 9월 달에 이미 수확이 다 끝나는 상태입니다. 수확이 벌써 끝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오늘 아로니아 못 봐요? 그 아로니아를 가지고 가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정성껏 재배한 우리 농산물을 새로운 형태의 가공품으로 만드는 농산물 가공 공장. 이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들이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1년 동안 직접 재배한 아로니아입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왕의 열매, 아로니아입니다. 이 아로니아를 이용해 특별한 가공식품을 만든답니다. 박준우 청년농부는 2017년부터 농사를 시작해 농식품 가공업에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식당에서 자라서요.
근데 아무래도 그 식당 주방이 굉장히 편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요리사란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어 요리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까지 떠난 박준우 농부. 미국 플로리다의 한 호텔 주방에서 일하며 요리사의 꿈을 펼쳤답니다. 저는 원래 군 생활을 식품회사에서 대체 근무를 했었고요. 그런 식품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중에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창업 프로그래밍과 병행을 하면서 창업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서 농산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필 왜 아로니아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로니아가 굉장히 몸에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분들이 섭취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떫고 신맛 때문에 어려우시니까 조금 더 맛있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 농산물 가공 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떫은 맛 때문에 수요가 크게 줄어든 아로니아가 올해 대풍년에 맞아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포기한 농민들이 밭에 와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따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박준우 농부는 이처럼 맛없는 아로니아를 맛있는 아로니아로 만들기 위한 도전에 나섰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곳은 그런 아로니아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초콜릿 도포를 하고 있는 작업실입니다. 굉장히 떫고 쓰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새도 안 먹는 작물이거든요. 아니 새도 안 먹는다고요? 에이, 아무렴 새도 안 먹을까요? 겉보기엔 맛있게 생겼는데? 알죠? 이게 무슨 맛이래요? 이게 아로니아 맛입니다. 새도 안 먹겠죠? 안 먹을 만하네요. 네, 새도 안 먹어요. 새도 안 먹는다는 아로니아를 맛있게 만들기 위한 특급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로니아를 동결 건조 공법을 통해서 이렇게 크런치볼로 만든 형태입니다. 영하 70도 구간에서 영상 40도 구간까지 끌어올리는 과정 중에 승화열과 진공 상태를 이용을 해서 수분만을 건조시키는 그런 공법입니다. 동결 건조한 아로니아는 초콜릿 옷을 입게 되는데요. 중불로 녹인 초콜릿을 아로니아에 적당히 입혀주는 작업을 합니다. 네, 이제 아로니아 초코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로니아의 특별한 변신, 아로니아 초코볼. 초콜릿을 입혔으니 맛없으면 반칙이죠? 이야, 맛있겠다. 거의 옥천은 이제 포도복숭아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로니아는 좀 생소하게 재배하는 농부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냥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아로니아가 좀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공식품을 하면 이게 과연 잘 팔릴까 했는데 이제 제품을 나와서 한번 먹어보니까 달고 수험생분들도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박준우 농부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청년 농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저희 옥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박준우 농부에게 안에 가공 설비나 로고나 상품 디자인 개발 등 이제 제품을 상품화하는 데까지 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산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와, 이게 이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들이죠? 네, 맞습니다. 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로니아,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국내산 사과, 그리고 딸기를 활용한 초콜릿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를 활용한 이런 캔디류 제품이 있습니다. 아로니아 말고도 종류가 다양하네요. 아까 공장 안에서 달달한 냄새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드디어 시식을 좀 하나요?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 타임. 아로니아 초코볼부터 입에 넣어봅니다. 물어보나 마나 그 맛은? 너무 맛있어요. 겉에 그냥 달달하고 살살 녹는 그 초콜릿이 감싸져 있어서 처음에 아로니아만 먹었을 때는 뜰고 맛이 없었는데 확실히 이건 달라졌어. 와. 이곳은 맛있는 국내산 제철 과일을 동결 건조 기법을 이용하여 간편식을 제품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농가들 파치 농산물 같은 걸로 가져와서 여기서 한 번에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업체는 이제 주변 농가들과 상생 협력하는 가공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흑이외의 소비자인데요. 국내산 건강한 농산물을 가지고 앞으로는 50억, 100억 매출을 달성을 해서요. 이런 저희 지역 농산물들을 더욱더 취급해서 지역에서 상생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신나는 농구는 옥천에서 직접 재배한 아로니아로 아로니아 초코볼과 다양한 농식품을 만드는 박준우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 믿을 수 있다, 맛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요. 이 겨울에도 열심히 땀 흘리며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아로니아와 다양한 우리 농산물로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을 만드는 박준우 청년 농부를 응원합니다.